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근 재계가 휴일 근로수당 중복 할증만 제외하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도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논의 중인 여야는 3단계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020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휴일 수당도 기존대로 평일 근무의 50% 할증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중소기업계가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실태조사 뒤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최대 근로시간과 별개로 주당 8시간의 추가 근무도 허용하자는 겁니다. 주말 근무 수당은 휴일 수당과 추가 근로 수당의 50% 중복 할증을 막을 수 있게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인력 44만 명이 더 필요한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약 40%에 이르는 3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은 지금도 사람을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어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재계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연내 입법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원칙과 실리 사이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네, 학력에 따른 월급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졸자 평균 월급은 360만 원이 넘는 반면 중졸이하는 2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는 가사 양육에서 처가, 친정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라진 한국 사회 모습을 박진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4년제 대졸 근로자의 월급은 1995년 126만 4천 원, 21년 뒤인 지난해에는 361만 8천 원으로 186%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중졸 이하는 78만 2천 원에서 190만 8천 원으로 14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졸자의 절반이 좀 넘는 수준에 머문 겁니다. 대학 전공에 따라 취업률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의학 계열이 83%, 공학 계열이 71%를 넘은 반면 인문 교육 계열 졸업자는 절반 정도만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부부의 가족 생활이 남편 쪽보다 아내 쪽 중심으로 흘러가는 신모계 사회 현상도 뚜렷해졌습니다. 우선 맞벌이 부부가 청소나 장보기, 자녀 양육에서 처가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시댁보다 높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락하는 비율도 10년 새 시댁은 71.5%로 줄어든 반면 처가는 73.4%로 늘며 시댁을 추월했습니다. 청소년의 체격은 향상됐지만 비만율이 늘었고 여학생은 수면 부족과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습니다. 게임을 하는 청소년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는데 초등학생은 모바일 게임을, 고등학생은 온라인 게임을 더 많이 했습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10만 명을 넘었는데 출신국은 중국, 지역은 서울에 편중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네,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달 연속 20만 명대에 그치고 청년 실업률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1월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25만 3천 명 늘어났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는 9월 30만 명대에 올라섰지만 이후 2달 내리 20만 명대 증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 실업률이 1년 전보다 1%포인트 상승한 9.2%로 11월 기준으로는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중장년층 일자리 통계 지표를 개발하고 졸업한 신규 취업자의 일자리 변동을 추적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통계를 내년부터 내놓습니다.
통계청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통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가구, 주택, 각종 소득 정보를 일자리 통계 단계적으로 연계해서 생활 수준까지 고려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요 재벌 중 처음으로 LG그룹을 찾아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정부로서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이 시급한데 LG가 상생협력의 모범이라는 부총리의 상찬에 LG는 내년 10,000개 일자리와 19조 원의 투자를 약속하며 화답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대기업과도 만나겠다는 문재인 정부 경제사령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첫 상대는 LG그룹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LG가 지배구조 개선이나 협력업체와의 상생에서 모범 기업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동시에 혁신성장의 전제인 공정 경쟁을 해치는 기업에는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더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에 의한 기술 탈취라든지 또 납품 단가의 부당 인하 같은 것들은 중소기업들 또 혁신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꺾는. 김 부총리는 대기업이 해야 할 일도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역시 일자리였습니다.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고용 창출을 수반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문제라든지 또 할 일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고. LG 쪽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 전략이 혁신성장 정책과 상통한다며 호응했습니다. 글로벌 경영 환경은 남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혁신을 못한다면 생존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김 부총리는 또 대기업도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고 LG는 내년 10,000명의 신규 고용과 19조 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업과의 소통에 나선 정부가 신사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활로를 뚫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한국노총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1,000명이 노조에 가입해 지난 8일 회사 대표업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에 가입한 제빵기사들은 파리바게뜨 8개 협력업체에 소속된 기사들로 한국노총은 전체 점포 제조기사 5,300여 명의 과반수를 확보해 교섭 대표 노조로서 지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고용 형태에 대해 제빵기사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총의를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세제부터 일회용 숟가락까지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비싸게 판매한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 선생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김밥의 품질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점주들이 본사로부터 강제로 구입해야 하는 품목이 18개에 달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바르다 김선생 가맹점주들은 바닥 살균 소독용 세제와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까지 무조건 본사 제품을 써야 했습니다. 본사는 김밥 맛과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저렴하게 구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제품들입니다. 점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해야 하는 물품은 무려 18개 품목. 바르다 김선생 측은 이 물품을 본사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일부는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팔았는데 온라인 최저가 37,800원짜리 위생 마스크를 53,700원에 파는 시기였습니다. 본사에서 주는 물건들이 너무 비싸서 본사에서 주는 물건들을 쓰면 가게 운영이 힘들 정도가 됐었어요. 현행 가맹사업법은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바르다 김 선생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4,3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다른 업체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가맹점주 5명 중 1명은 인테리어 비용을 본사가 밝힌 것보다 평균 30% 넘게 더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가 치킨과 커피, 분식업종 30개 브랜드의 가맹점 2,000곳을 조사한 결과 본사가 가맹점에게 밝힌 평균 매출액이나 인테리어 비용이 이처럼 실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맹점주 3명 중 1명은 본사가 계약 전에 말한 평균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이 더 낮았다고 답했고 대부분은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이 걱정이라는 목소리는 높지만 해법 내놓으라고 만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그간 유명무실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첫 공식 행사로 토론회를 열었는데 가장 먼저 강조된 해법은 일하는 여성의 독박 육아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 우리나라는 1.2명이 채 안 됩니다. 합계 출산율이 1.3명이 안 되면 초저출산 현상으로 분류되는데 벌써 2001년부터 1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저출산 해법에 쓴 돈이 100조 원이 넘지만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적게 써서가 아니라 출산 기피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성차별이 경제, 노동시장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해외 각국들도 출산율은 여성의 학력이나 경제적 지위가 오를수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성 고용률 60%를 기점으로 다시 늘어납니다. 이때 여성 고용률은 단순한 고용률이 아니라 이제 성평등 내지는 성평등 확대 내지는 성차별 해소를 전제로 한 여성 고용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20대 후반에는 70%에 달하지만 자녀가 초등학생이 될 무렵 50% 초반대로 떨어집니다. 반면 남성 고용률은 더 올랐습니다. 육아는 여성의 몫이란 인식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정부는 그간 유명무실했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되살려 독박육아, 경력단절처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출산에는 이 외에도 심각한 청년 일자리와 양극화 같은 문제도 작용하고 있어 여전히 풀기 힘든 난제란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진로 교육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때 한 대기업이 3년째 청소년들에게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진로 교육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법법을 입은 판사와 변호인 모두 남녀 중학생들입니다. 전혀 접해보지 못한 판사, 변호사 역할을 해보며 법조인 체험을 합니다. 두산중공업 도움을 받아 학생들이 법조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업군을 미리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엔지니어가 좀 위험하고 굉장히 간단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체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청소년 시기 진로교육 필요성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올해는 창원 시내 100여 명의 학생들이 교실에서 벗어나 각 분야 전문가들과 만나며 30여 가지 직업을 체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학장님 말씀인 대로 제가 조금 더 이 체험 과정을 좀 더 최대한 여러분들 기회를 많이 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일꾼이 되시기를 간곡히 제 기대합니다. 두산중공업은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을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계속 지원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은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하반기 채용이 끝나가면서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취업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취업준비생들에게 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또 이번에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도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함께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취준생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더 커졌을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취업준비생들의 불안한 심리를 알 수 있는 관련 설문조사와 신조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취준생들의 심리적 압박을 나타내는 취업 마지노선 나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석지연 아나운서가 생각하는 취업 마지노선은 몇 살인가요? 네, 글쎄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뭐든지 30살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취업도 왠지 30 전에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이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근 신입직 취업 준비생 701명을 대상으로 취업 마지노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취업 준비생의 75%가 취업 마지노선이 존재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살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31.1세, 여성의 경우는 29.3세로 이 석지연 아나운서의 예상대로 이 30즈음이 지나면 취업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마지노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압박감이 더 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즘 취업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경우도 거의 없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취업 준비를 시작하고 바로 합격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압박감이 더 심해졌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취업 준비생 중 53.1%는 1년 이상 취업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반수 이상의 취준생이 취업 준비를 위해서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취업에 대한 압박도 심하고 또 취업 준비 기간도 길어지면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더 절망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자포자기한 취업 준비생을 가리키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입의 비속어인 아가리와 취업 준비생이 합쳐진 말로 아가리 취업 준비생입니다. 요즘 이 아가리 취업 준비생이 부쩍 늘어나서 문제라고 합니다. 살짝 듣기만 해도 어감이 일단 부정적인 의미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입과 취준생을 합친 말이라니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질 않는데요. 네, 이 아가리 취준생은 실제로는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있지만 이 주위의 기대와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말로만 취업 준비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취업 포기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심한 경우는 어느 대기업에 원서를 냈다고 한 뒤에 아쉽게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가리 취준생과 비교되는 건 니트족인데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로 이 취업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는 취업 포기자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취업을 포기하는 니트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학 졸업자 4명 중 1명이 취업 포기자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아가리 취업 준비생처럼 드러나지 않은 취업 포기자까지 감안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니트족이 있다는 걸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식적인 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취포자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하지만 힘들다고 다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취포자들과 반대로 불안한 마음에 아예 취업 준비를 두 분야에서 동시에 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공취생인데요. 일반 기업과 공무원 시험 두 분야를 함께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일반 기업의 취업이 녹록지가 않으니 연령에 큰 제한이 없는 공무원 시험을 동시에 준비한다는 겁니다. 공취생, 이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한 분야도 어려운데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걱정이 들죠. 기존 공시생의 이런 공취조까지 가세하다 보니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진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도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호모 고시오패스인데요. 이 시험을 뜻하는 고시와 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뜻하는 소시오패스가 합쳐진 용어로 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살인적인 경쟁률 때문에 합격이 쉽지 않아서 그만큼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취준생과 공시생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어려워서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먼저 경력을 쌓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다시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네, 이 형평성보다 빨리 취업을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같이 정규직이 아닌 직책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 이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규직과 계약직, 인턴만 계속 떠도는 이 비개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잘못된 현실을 보여주는 신조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취업 관련 신조어를 듣고 있으니까 녹록지 않은 취업 현실과 또 취업 준비생들의 불안한 심리를 더 실감하게 되는데요. 부디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돼서 취업 관련 신조어 역시 긍정적인 의미가 내포된 것들로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의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